처음부터 우리가 토리백 관련 구조 계산서나 이런 곳에 보시면은 단계별 굴착 깊이가 있고 그 굴착 깊이별로 치마와 영양 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만약 건물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만큼 굴착했을 때 어느 정도 치마할 거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만큼 굴착했을 때 이런 곡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치마량 곡선, 요건 영양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영양거리 D. 그래서 여기서 1m 가면 요만큼 치마할 거고, 여기서 1m 가면 이만큼 치마할 거고, 여기서 1m 가면 이만큼 치마할 거고. 그래서 이만큼 텁하게 했을 때, 자, H1이라는 깊이만큼 텁하게 했을 때 영양거리는 어디까지이며 치마량은 얼마나 된다. 굴착 벽체에서는 치마량이 얼마가 되고, 자, 거리별로 치마량이 각각 얼마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2단 이만큼 굴착을 했다. 그러면 이 곡선이 또 하나 나오겠죠. 2단만큼 굴착하면 곡선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또 3단 굴착을 했다. 그러면 이 곡선 또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이것은 미리 어떻습니까? 치마 영양거리하고 치마량 S 값은 설계할 때부터 굴착 단계별로 이렇게 이것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이런, CASPE, KSP, KSP라고 읽어도 되고, 뭐, 외국말이니까, 카스페라고 읽어도 되겠어. 그래서 KSP, 카스페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 요거는 통상적으로 탄성보호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국내에서 우리가 토레백 관련 설계, 치마 깊이와 치마 영양거리 계산하는 어떤 방식 중에 일반적인 방식이고,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페크라는 사람이 창안한 페크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페크 방법. 자, 이 페크 방법은 통상적으로 어떤 계측 결과를 가지고 치마 영양거리하고 치마량을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고, 세 번째, 어떤 방식이 있냐면, 클라우프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측 결과를 가지고 유한요수법으로 FEM, 수치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클라우프 방법이다. 그 다음에, TOMLISON, 토밀슨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밀슨 방법. 이것도 FEM 해석을 하고, 여기서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 이런 어떤 방법을 쓴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ROSCE. 이것을 ROCS, 영어, 제가 사람 이름이라서 좀 헷갈립니다. ROSCOE 방법. 이런 방법이 있고, 뭐, 로스큐 또는 WROTH, 로스큐 앤 로스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건 어떤 소속론에 입각한 해석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FRY, 프라이 방법. 이렇게 크게 한 6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국내에서는 이제 KSP 방법, 탄성보법으로 하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굴착 깊이별로 치마량과 치마 영양거리, 각 2단계 굴착했을 때 치마량과 치마 영양, 이렇게 설계할 때 미리 계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요걸 참고해가지고 시공하면서, 자, 일단 굴착했을 때 어느만큼 영향을 미칠 건지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결과는 계측을 통해서, 각종 계측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계측을 통해서 설계했던 이 결과를, 설계치를 계측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덮하기 하고, 그 다음에 띠장을 대고, 버팀대를 치고, 또 2단 덮하기 하고, 띠장을 대고, 버팀대를 치고, 이 과정을 겪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띠장과 버팀대 설치 시 고려할 사항, 주의사항은 뭡니까? 이 설계했을 때 치마량과 치마 영양 거리를 고려해서 계측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시공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시공 시 유의사항입니다. 제가 앞으로 본문을 설명드릴 때 이 내용이 안 나옵니다. 자,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뭡니까? 제가 앞으로 소개할 띠장 버팀 설치 시 유의사항, 주의사항은 뭔가 하면은 가설공사 시방서에 있는 주의사항, 유의사항을 제가 여러분들 소개하는 거고, 그것이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했다면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주의사항, 유의사항을 써도 관계없습니다. 기본 개념, 공학적인 개념에서는
이러한 설계 결과를 가지고 계측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시공 관리하면서 시공을 해야 된다. 가장 정확한 답이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개념은 뭔가 하면은 이러한 공학적인 개념이 좀 어려운 거 잘 안 하고 보통 시방서나 보통 기술사 교재에 있는 암기식 내용을 가지고 주로 많이 암기를 해서 기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만약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공부가 되었다면 이런 것을 가지고 쓰면은 굳이 이번 출제 문제에서 대해서 띠장과 버팀대 설치했듯이 어떤 주의사항 잘 모르더라도 이런 공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쭉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특파기를 다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 토합이라든가 수압이라든가 끓어오르는 보일링이라든가 히빙 현상을 설계 결과를 가지고 검토하면서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관찰하면서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하수의 저하 관계 지하수가 이렇게 저하되면서 어떻습니까? 지하수가 저하되면은 이 배면 지반이 이렇게 치마가 되겠죠. 물이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부분적으로 함몰이 생기다가 심하면은 부동 치마가 발생하고 더 심하면은 흔히 말해서 싱크홀 요즘 싱크홀 이야기가 아주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싱크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말뚝이 이렇게 박혀 있다면은 지하수가 저하되면은 이 지반이 어떻습니까? 안밀 치마가 발생을 합니다. 안밀 치마가 발생하면서 이 말뚝에는 밑으로 끄잡아 당기는 NF 부의 주면 마찰력 네거티브 스킨 프릭션이 발생하면서 중립점 봉에서 말뚝이 부러진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기존의 건물에 말뚝이 부러지면 어떻습니까? 자, 이 건물이 이렇게 경사가 진다든가 이 건물이 이렇게 균열이 간다든가 이런 인적 구조물, 인적 건물에 상당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띠장과 버팀대 설치할 때 이러한 근접 시공에 대한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의사항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계측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한다. 그래서 계측의 종류와 어떤 기능 이런 것 좀 기술하면 충분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점은 아니라도 60점 통과할 수 있는 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띠장과 버팀대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어떤 설계와 시공을 관리하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본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텁하기 할 때, 띠장 하단에서 텁하기까지 높이는 0.5m 정도, 50cm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도저히 따라주고 이것을 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범, 소당, 이 범의 어떤 폭이라든가 이 굴착 깊이 이런 것도 구조 계산해서 계산된 근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하나씩 시공을 하면서 단계별로 버팀을 쳐나가면서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을 하게 되죠. 이게 토리백 공사하면서 띠장과 버팀대 설치 시 유의사항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식도는 어떻습니까? 띠장과 버팀대 그림을 하나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엄지 말뚝을 받고 여기다가 자 보고리를 설치를 하고, 보고리는 현장에서는 보고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까치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브라켓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까치발은 또 다른 개념의 까치발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보통 이걸 까치발이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서 여기다 띠장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자, 그리고 띠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띠장을 설치할 때 띠장 설치에 관계된 기술적인 사항들은 제가 앞으로 소개할 겁니다만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하셨다가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버팀을 치고, 버팀을 칠 때 여기에 뭐 잭을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띠장과 버팀 사이에는 이렇게 수직으로 브레싱을 친다든가, 또 위에서 보면 X방향으로 X 브레싱을 친다든가, 좀 브레싱 공수도 하게 되고, 이런 여러분들 아는 내용, 전반적인 아는 내용을 쭉 기술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버팀대 및 띠장 설치 시 유의사항이 된다. 자, 유의사항이란 말은 버팀대 띠장 설치 시 시공 방법을 써주면 그 유의사항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시공하는 것이 유의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을 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는 해체를 해야 되겠죠. 해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토리백 공사를 했고, 여기에 이렇게 보고리를 설치하고 띠장을 설치를 하고 버팀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보고리가 설치되어 있고 띠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버팀이 이렇게 쳐져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띠장이 이렇게 있고 버팀이 이렇게 쳐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요만큼 이렇게 버린 콘크리트를 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조물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된 구조물이 이렇게 있다면 지하에 이런 박스 구조물을 하게 되겠죠. 보통 2련 박스를 많이 합니다. 2련 박스를 해가지고 여기에 레일을 깔고 지하철이 이렇게 나중에 다니죠. 이것은 전부 다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 시공을 하면서 이제 버팀을 해체해 가면서 구조물이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상 구조물이 일단은 우리가 요만큼 구조물을 시공했습니다. 요 버팀 하단까지 구조물 시공을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스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 버팀을 해체를 해야 되겠죠. 해체를 하기 위해서는 요 토리백 구간하고 요 토리백 구간하고 요 구조물 사이에는 통상 공간이 있습니다. 약 한 0.5에서 약 1m 정도의 작업 공간이 있죠. 그래서 요만큼 대매우기를 해야 되겠죠. 대매우기를 하고 또는 대매우기 과정에서 경우에 따른 대매우기 못할 경우 요만큼 대매우기 하고 여기다가 동발공이라 그래서 이런 원통의 어떤 동발목을 여기다 이렇게 받쳐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받쳐주고 요 하단까지는 대매우기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버팀을 해체를 합니다. 이 과정에도 당연히 여기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구조 계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체도 순서별로 이렇게 스케줄을 짜가지고 콘크리트 구조물 타설 계획하고 버팀 해체 계획을 미리 구조 계산을 해서 이러한 시공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해체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또는 구조물 시공 계획 그래서 구조물 시공 계획하고 플러스 해체 계획을 수립해서 이거는 구조 계산을 한 상태에서 해체를 해 들어가요. 이게 뭡니까? 구조물 띠장 및 버팀 때 해체 시 유의사항이죠.